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권 소장의 뻔한 역사 채널입니다. 오늘은 천만 시민의 젖줄인 한강의 역사와 그 주변 지역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는 한강, 그 중요성이 대두되었던 시기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합을 벌였던 이 삼국시대는 어떤 나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한강 유역은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나라는 바로 백제였죠. 그 시작이 송파 위례성이었습니다. 백제가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는 4세기인데요. 그 4세기 때 백제의 걸출한 영웅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근초고 왕이었죠. 근초고 왕은 중국과 일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고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공격할 정도로 그 위세를 대단히 떨쳤습니다. 이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실 군주가 전장에 나가서 사망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고구려에 굉장히 큰 아픔을 가져다 준 전투가 바로 이 평양성 전투였습니다. 5세기 때는 고국 원왕의 손자였던 광개토왕, 장수왕이 큰 주가를 올렸는데, 이들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백제를 공격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할아버지인 고국 원왕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다음 6세기에는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이루게 되겠는데,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의 뒤통수를 치면서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큰 주가를 올렸던 시기였습니다. 옛 문헌에 한강은 아리수, 한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총 417km를 흐르고 있고 남한에서는 낙동강 다음으로 긴 강이 되겠습니다. 금강산 유역에서 발원한 북한강과 태백시 창죽동 거병소라고 하는 작은 연못에서 발원이 된 남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 한강의 본류가 시작되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의 내용이고요. 조선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한강의 개념은 다소 달라지게 됩니다. 조선시대 때 한강의 이름은 경강 혹은 용산강이라 불렸는데요. 이름을 들어서 알겠다시피 한강의 중심은 바로 용산이었습니다. 왜 용산이었냐? 전국에 세금을 걷어오는 세곡성이 집결하는 곳이었고, 모든 세곡이 용산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용산은 땅이 넓고 평평하여서 그때 조선의 가장 중심이 되어 있던 지역이었었고요. 지금도 국방부와 미군 부대가 위치를 하고 있죠. 미군 부대는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과거 청나라 군사들도 진을 치고 자리를 했던 곳이 바로 용산이었습니다. 또한 용산을 통해서 서울역 남대문 한양의 궁궐로 들어오는 길목이 가장 가까우면서 그 길이 평평하여서 입지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았던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었겠습니다. 전국에는 쌀을 보관하는 큰 조창이 많았었는데, 가장 큰 조창이 있었던 곳이 용산 인근의 지금의 순명역의 자리에 가장 큰 조창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강의 중심은 용산, 동쪽에 있는 강을 동강, 서쪽에 있는 강을 서강이라고 했는데요. 동쪽에 있는 큰 다리가 하나 있죠. 동호대교입니다. 서쪽에 있는 큰 다리는 서강대교라고 하고 있죠. 이렇듯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냐 서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을 붙이는 하나의 유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호대교는 동강대교라고 하지 않고 동호대교라고 했던 이유는 그 인근의 유속이 굉장히 느려서 이건 강이 아니라 마치 호수 같다 해서 동호대교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요. 동호대교 하면 굉장히 유명한 정자가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세조의 권신이었던 한명회가 굉장히 멋진 정자를 하나 짓게 되는데, 그 정자 이름이 압구정이었습니다. 압구정이라는 뜻은 갈매기와 같이 논인다라는 뜻으로 압구정이라고 졌는데요. 그 정자가 일반 평범한 정자가 아니라 예술적으로 규모적으로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정자여서 외국에서 사신들이면 꼭 들려야 될 관광 명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압구정동의 유래가 된 것도 바로 이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유래가 돼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 옛날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도 한강 유역에
굉장히 많은 포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수되어 오고 있습니다. 노량진, 한강진, 양화진, 송파나로, 마포나로 등이 바로 그런 곳인데요. 지금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게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명칭이었습니다. 그 각 포구마다 들어오는 물건들의 특성이 다 달랐는데요. 한강진은 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의 세곡선이 모여들었던 곳이었고, 마포나루는 젓갈과 소금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송파나루에는 황해도, 강원도 인근에서 수집되어 온 목재들이 모여있던 곳인데, 건축 자재를 모으는 굉장히 중요한 나루였죠. 조선시대 때의 분위기는 사, 농, 공, 상이라고 해서 선비가 으뜨며 그 다음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천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장사를 하는 장사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 조선의 상식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통이 성행해지면서 송파나루에는 대단한 장사치의 계급들이 형성이 되겠는데요. 그들이 바로 도구라고 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뒷돈을 대어주면서 상권을 장악했던 인물들인데, 자본시장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발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세월을 함께한 우리 한강, 이 한강은 우리는 잘 지키고 보존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